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여기 1단원 C단계랑 2단원 C단계를 할 거예요. 그래서 C단계 문제는 어떻게 해오냐면 그냥 읽고 문제 이해하고 한 3분 정도 고민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풀 수 있으면 풀고요. 알겠지? 읽고 문제 이해하고 뭘 구하는 건지 보고 3분 정도만 고민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C단계 다 푸는데 30분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만 딱 풀어갖고 오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여기서 생으로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해주면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풀고 왜 푸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적어도 공책에다가 이렇게 고민한 흔적 같은 거라도 좀 남겨보시면 그러면 확실하게 이걸 듣는데 의미가 생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녹화를 해놓고 계속 푸는 거니까 자, 쭉 넘어가서 상문제들을 먼저 풉시다. 자, 149번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수요일에는 숙제 검사를 좀 할게요. 네, 쌤 거기까지 다 푸셔야 됩니다. 같은 거 같아. 다른데요? 다르긴 해요. 왜? 여기 쌤이 준 거랑 이 책에 아, 그래? 지난 시간에 문제 없었는데? 자, 그래서 중복 조합은 뭐야? 일단 조합이랑 순열의 개념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순열은 뽑기 하고 나열까지 하는 게 순열이고요. 그리고 조합은 뽑기만 하는 게 조합입니다. 뽑기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아서 나열까지 해야 되면 순열을 쓰는 거고 그냥 뽑기만 하는 거면 조합을 쓰는 거야. 그래서 중복 조합은 뭐냐면 그 뽑기를 할 건데 중복을 허락하냐 안 하냐 그 차이가 있는 게 중복 조합이거든. 그래서 중복을 허락해서 만든 조합이기 때문에 중복 조합이고 얘는 요것만 알면 돼. 여기에는 서로 다른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는 서로 같은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서로 같은 음료수 7개를 뭐 3명한테 나눠줘야 된다. 그러면 음료 7개가 서로 같은 그리고 이 3명이 서로 다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과 같은이 명확한 문제에선 조합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3H7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 줄 알지? 여기 N이랑 R 더한 다음에 하나 뺀 거, 그 다음에 R은 그대로 일로 오시고 조합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써있네, 그치? 야, 순열, 중복순열, 조합, 중복조합. 그래서 순열은 뭐다? 그냥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할 때 순서를 생각한다. 순서까지 생각을 하면 순열인 거야. 뭐라 했어, 쌤이? 뽑은 다음에 나열까지 하면 순열이라 했지, 그치? 그래서 나열하는 게 순서 생각하는 거. 그리고 순서 생각 안 하고 그냥 뽑기만 하는 거. 그거는 조합. 근데 그 중에서 중복 허락하면 중복순열, 그리고 중복 허락하면 중복조합이 되는 거고 3학년 때 배우는 확률 통계는 이 부분을 주로 다루게 된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순열과 조합의 이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은요 딱 두 개로 나누면 됩니다. 중복 순열은 뭐냐면요 함수예요, 함수. 그리고 중복 조합은 뭐냐면 음화정이에요, 음화정. 결국에 함수는 내가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서로 다른 몇 개를 택하는, 그러니까 얘한테 선택권이 5개 있는 함수는 선택권이야. 얘한테 선택권이 몇 개 있는가가 중요한 게 함수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한테 5개 있으니까 5의 세제곱, 즉 5파이 3이 되는 거고. 근데 쌤이 가르칠 때는 파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왜냐면 파이라는 단어를 써서 굳이 5파이 3인가 3파이 5인가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어. 누가 선택을 하는지만 보면 돼. 선택권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중복 순열이 나오게 되면 서로 다른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중복 순열을 쓰시면 되고, 중복 조합 같은 경우는 뭐야? 음화정, 음이 아닌 정수. A랑 B랑 C랑 합쳐서 10개 되는 3H10. 거기에다가 이제 왜냐면 이제 중복 조합이라는 건 내가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A랑 B랑 C랑 합쳐서 10표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냥 A를 몇 번, B를 몇 번, C를 몇 번 뽑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셋이 합쳐서 10번 뽑기만 하면 되니까 요걸 쓰는 거야. 그래서 요건 3H10이고 만약에 내가 거기서 A를 하나 이상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 얘한테 한 개 주면 되는 거고 미리 표를.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갈 것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항 정리에다가 별표 쳐놓고 이건 사실은 이제 식을 빨리 외워야겠지, 그치?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전개식의 일반항 같은 경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항계수의 성질은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야. 내가 한 번 더 정리해 줄 테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처음은 아닐 건데. 쌤이랑 완전하게 똑같이 쓸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자, 뭐야? 이거 이항정리 기본 공식이야. 한이야 끝나고 쓰는 시간 줄게. 자, 이게 이항정리 기본 공식이야. 여기에 x에다가 장난질을 쳐가면서 공식을 꺼내는 거야. 일단 첫 번째 x에다 1을 대입하게 되면요, 개수들의 합이 나옵니다. 개수들의 합. 그래서 2의 n제곱이 바로 nc0, nc1, nc2, nc3 해서 ncn까지 다 더한 게 2의 n제곱. 그치? 얘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다가 1 쭉 집어넣으니까 개수들만 남잖아. 두 번째는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0이 되고, 여기는 양수, 여기는 음수, 여기는 양수, 여기는 음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짝수일 때는 양수, 홀수일 때는 음수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둘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홀수들이 뒤져요. 홀수들이. 그지? 홀수들이 뒤지고 짝수들만 2배로 살아남게 돼.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맞아? 그래서 짝수들끼리만 더하면 2의 n-1제곱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짝수들이 뒤지고 홀수들이 2개씩 살겠지. 그치? 똑같은 이유로 홀수들만 더해도 2의 n-1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린 내신 기간이니까 하나 더 배워야겠다. 뭘 배워야 되냐면 요 위에 있는 식을 미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수투를 배우고 올라오기 때문에. 자, 요 위에 있는 식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얘는 상수라서 뒤져요. 그냥. 그죠? x의 0제곱이니까 상수고, 이 친구는 뭐야? 1이 앞으로 내려오고 개수만 남겠지. 그래서 1 곱하기 nc1 이렇게 되고, 자, 여기는 2가 앞으로 내려오고 차수 하나 깎겠지. 2 곱하기 nc2의 x의 1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3이 앞으로 내려올 거고 차수 하나 깎을 거고, 3 곱하기 nc3의 x제곱, 4 곱하기 nc4의 x세제곱 이렇게 쭉쭉쭉 가서 n 곱하기 ncn의 xn-1제곱. 이해되세요? 네, 그냥 미분한 거야. 그래갖고 뭐가 여기에 중요하냐면 여기 2랑 2, 3이랑 3, 4랑 4, n이랑 n 요게 똑같다는 거. 요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식에다가 1을 갖다 대입하면 뭐가 되냐면 또 규칙성 있는 녀석이 만들어져요. 근데 얘가 시험에 꽤나 단골로 나오는 녀석입니다. 미분한 거. 처음 보지? 그래서 이 녀석까지 알아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식이 이게 여기서 쓴 1번식, 그리고 요거가 2번식,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두 개, 짝수랑 홀수 더한 게 3번식, 그리고 여기 미분한 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이렇게 필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필기하세요.
졌었어? 다 썼어? 두 개만. 뭐 미분? 미분이랑 저 위에 거. 다른 건 알지. 알아놔야 돼. 기본이지. 자, 못다한 필기는 영상 보시면서 마저 하시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21번 탕 문제부터 볼게요. 근데 문제는 똑같네. 자, 초콜릿 맛 마카롱 8개, 딸기 맛 5개, 녹차 맛 8개 중에서 8개의 마카롱을 택하는 경우를 골라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이랑 똑같이 초코 맛이랑 딸기 맛이랑 녹차 맛 마카롱을 총 8개 사오라는 엄마의 지시를 받은 거야.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는 초코 싫으니까 초코 안 사고 딸기랑 녹차만 사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계산할 때는 이제 3H8로 계산을 합니다. 됐죠? 문제는 뭐냐면 딸기는 5개밖에 없어. 다른 애들은 8개, 빵개 혹은 빵개 8개 사도 상관없는데 딸기는 6개 이상을 살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어떤 경우를 빼줘야 되냐면 6개가 딸기가 6개인 경우랑 딸기가 7개인 경우랑 딸기가 8개인 경우를 빼줘야 돼요. 전체 경우에서. 그럼 잘 봐. 자, 이거 계산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 딸기가 6개인 경우는 초코, 딸기, 녹차 해서 8개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초코랑 녹차를 2개 사는, 즉 EH2개만큼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딸기가 7개인 경우는 초코랑 녹차 합쳐서 1개만 사면 되니까 EH1개. 그리고 딸기가 8개인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겠지. 맞아? 이렇게 3가지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7번. 자, 항상 얘기하지만 필기는 끝까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필요한 것만 딱 하고 넘어가서 혼자서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같은 종류의 공책, 이런 거 밑줄 쳐놓으란 말이야. 같은 종류의 공책 7권을 4명의 학생 A, B, C, D. 아, 이거 조합이다. 그지? 중복 조합이다. 같은 달은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그리고 남김없이 나눠주래. 자, 각 학생은 적어도 한 권의 공책을 받는다. 일단 조합이라는 거 얻었으니까 음화정 형태로 문제를 만들어요. 이렇게. 자, 각 학생은 적어도 한 권의 공책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쓰는 거냐면 정확하게 서술형 평가에서 어떻게 쓰는 거냐면 A라는 녀석은 A' 플러스 1이라고 표기를 해놓고 A' 이 0이어도 A 자체는 1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해주면 여기 식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결국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0이 있어도 돼. 그지? 얘가 만약에 0004여도 여기다 0004 집어넣으면 A는 1, B는 1, C는 1, D는 그치?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 상태로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학생 A는 학생 C보다 더 많은 공책을 받는다라고 했단 말이야. 조건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가 1일 때 0일 때 얘가 2일 때 0일 때 얘가 2일 때 1일 때 이렇게 총 3가지의 케이스 분류를 해주시면 됩니다. 확률 통계에서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케이스 분류하는 건 굉장히 당연한 거기 때문에 케이스 분류 해볼게요. 첫 번째 A'이 1이고 C'이 0일 때 이렇게 정해놓고 시작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B' 더하기 D'이 2가 되는 거지. 왜냐면 A'한테 한 개 줬으니까 2개밖에 안 남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뭐야? EH2. 두 번째 A'이 2고 C'이 0일 때 그러면 B'이랑 D' 더해서 뭐가 돼?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EH 1개. 그리고 세 번째 A' 2고 C' 1개면 B'이랑 D' 더해서 빵이니까 EH 0. 됐어? 이렇게 3개 더해주시면 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있는 대로 다 적용할 수 있겠지? 이게 상문제야. 별로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줄로 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 분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필기할 때는 요거랑 한 요거 세 개 케이스 이렇게 분리하는 거 정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33번. 자, 밑줄 의미 아닌 정수 ABC라고 했습니다. 의미 아닌 정수 ABC라고 했다는 얘기는 ABC 셋 다 0도 가능하다라고 했어. 그치? 근데 문제에서 적어도 하나가 0일 때, 자, 적어도 나오면 뭐냐면 여사건으로 푸는 거지? 뭐야? 전체 경우에서 전부 0이 아닐 때. 그지? 적어도 하나가 0인 경우를 찾는 건 뭐야? 하나가 0이든지 두 개가 0이든지 세 개가 0이든지 이런 경우를 찾는 건데 그건 너무 귀찮으니 전부 다 0이 아닐 때를 빼주는 게 훨씬 편하겠지, 그치? 그래서 전체 경우는 3H9고요. 전부 0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쟤네한테 한 개씩 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A', B', C'이 6이 되니까 3H6을 빼주시면 답이 됩니다. 간단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2번 보겠습니다. 자, 1, 2, 3, 4, 5, 6에 대해서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이런저런 조건들이 있어. 그래서 그림을 살짝 그려.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림을 많이 그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F3이랑 F4가 더해서 5래.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는 1, 4, 2, 3 밖에 없지? 그리고 둘이 순서가 바뀌어도 되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밑에 있는 거지. 자, 요런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요거는 총 4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요것도 필기를 좀 해둡시다. 자, 증가함수랑 감소함수는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요. 어떻게 푸냐면 정역이 있고 공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역 중에서 공역만큼 고르면 됩니다. 5C3 하면 돼요. 5C3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내가 1, 2, 5를 뽑았어. 그러면 자동으로 연결이 돼. 연결하는 경우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지? 5C3 해서 그냥 뽑으면 끝. 그러니까 증가함수랑 감소함수는 공역 C 정의역으로 풀면 돼요. 감소함수도 마찬가지예요. 5C3으로 내가 이렇게 3개 뽑았어? 그러면 선택하는 경우는 정해져 있어. 증가랑 감소랑 똑같아. 알겠지? 그래서 공역 C 정의역으로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복을 허락하는 증가랑 감소도 동일합니다. 그냥 공역 H 정의역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1, 1, 4 이렇게 뽑았다? 그러면 1, 1, 4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는 무조건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뽑으면 끝나는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는 공역 C 정의역, 그리고 중복 증가나 중복 감소는 공역 H 정의역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1로 왔을 때 얘가 뭐야? 중복 감소지? 같은 방향이어야지 증가지. 그지? 이쪽인데 저쪽이잖아. 중복 감소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중복 감소든 중복 증가든 알 바가 아니야.
그냥 공역 H 정역 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다? 이 새끼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야. 자, 첫 번째. 감소기 때문에요. 3이 고른 애보다 4가 고른 애가 더 작아야 돼. 그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 4, 2, 3이 안 되고 4, 1 하고 3, 2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야. 맞아? 첫 번째 케이스. 자, 여기 밑에다 좀 쓸까? 그럴듯하게 쓸까? 첫 번째 케이스 F3이 4고 F4가 1일 때 그러면요 F3을 4에다 연결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F4를 1에다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그치? 점점점 갈수록 작아져야 돼. 맞아? 맞아? 잘 봐. 자, 그래서 2랑 1은요. 2랑 1은 3이 고른 거보다 더 큰 거 골라야 되지. 그지? 뭔 말인지 알아? 2랑 1은 이렇게 위로 갈수록 점점 큰 거 골라야 돼. 맞지? 그래서 5랑 6은 선택권이 있다 없다? 없다. 전부 다 1로 갈 거야. 그지? 1하고 2한테만 선택권이 있어. 그럼 우리 방금 배웠잖아. 중복 조합. 어떻게 푸냐면 3이 고른 4보다는 크거나 같은 걸 골라야 돼. 즉 4, 5, 6 중에서 두 개를 골라주면 되는 거야. 1, 2는. 뭔 말인지 알겠어? 얘네한테만 선택권이 있잖아. 5랑 6은 1로 갈 수밖에 없어. 아이고 씨. 맞지? 5랑 6은 더 이상 선택권이 없어. 그러니까 5랑 6의 선택권 한 가지. 그리고 저 1, 2는 3이 고른 놈보다 더 큰 걸 골라야 돼. 근데 중복을 허락하는 선에서. 그러니까 4, 5, 6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더 뽑아주시면 된다는. 알겠지? 자, 쌤이 필기할 때 어떻게 하라 했어? 요 밑에다가 얘네들의 역할을 쓰라 그랬어요. 5의 선택권, 얘는 6의 선택권, 그리고 얘는 1, 2의 선택권. 요렇게가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뭐야? F3이 3이고 F4가 2일 때 요렇게입니다. 그러면 자, 확실히 그림 그려서 하니까 여러분들 보기가 편하잖아. 그래서 F3이 3이야. 그리고 F4가 2야.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번에 5, 6한테도 선택권이 주어졌지. 5, 6은 뭘 고르면 되냐면 4가 고른 놈보다 작거나 같은 놈들을 골라주면 돼. 그치? 그러니까 4가 2를 골랐으니까 2랑 1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 골라주면 돼요. 그래서 5, 6의 선택권은 EH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1, 2의 선택권은 3이 고른 녀석보다 크거나 같은 3, 4, 5, 6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2개 뽑아주면 된다. 됐어? 자, 필기하세요. 필기 다 하신 분은 그 밑에 143번 풀고 쉬세요. 자, 143번 풀어봤겠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이다 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다 별표 치고, 자, 치역의 원소가 3개면서 중복을 허락하는 증가함수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치역의 원소가 3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5C3으로 먼저 3개를 골라줍니다. 그럼 뭐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 치역이 될 3개를 5C3으로 골라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 2, 4 이렇게 뽑았어요. 항상 그 문제 풀 때 예시로 이렇게 된 상황을 그려놓고 하는 게 편해요. 자, 그러면 5C3으로 뽑은 다음에 얘네한테 그 중복을 허락하는 증가함수로 나열할 수 있게 하면 공역 H 정의역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3H5로 배치를 하면 이게 바로 전체 경우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1, 2, 3, 4, 5가 1, 2,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증가함수를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치?
누군가가 하나 안 골라지거나 두 개가 안 골라지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전체에서 뭘 뺄 거냐면 치역이 두 개인 경우랑 치역이 한 개인 경우를 뺄 겁니다. 자,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문제를 들었을 때 이 문제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치역이 두 개인 경우를 뺄 건데요. 그 치역 두 개인 경우 찾는 게 조금 힘들어요. 잘 보세요. 치역 두 개인 경우는 일단 뽑아놓은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다시 골라요. 예를 들면 1, 2를 골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1, 2니까 2H5로 계산하면 되겠지? 그지? 공역 H 정의역이니까 2H5로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서 뭘 빼줄 거냐면 이렇게 둘 개 중에도 전부 다 1로 가거나 전부 다 2로 가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 그지? 그럼 치역 두 개에 어긋나는 거니까 거기서 두 개를 마저 빼줍니다. 이렇게. 이게 치역 두 개짜리고요. 치역 한 개짜리는 전부 다 1로 가거나 전부 다 2로 가거나 전부 다 4로 가거나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존재하겠지. 그래서 자, 잘 봐. 한글로 이렇게 필기를 해놔. 자, 요거 치역이 될 세 개 뽑기. 요거는 1, 2, 4 중복 증가. 요거는 1, 2, 4 중 두 개 뽑기. 요거는 1, 2 중복 증가. 요거는 전부 1 또는 전부 2. 요거는 전부 1 또는 전부 2 또는 전부 4. 자, 이거 상문제 푸는데, 자, 이거 나중에 필기해도 돼요. 영상 듣고 나서. 이 과정을 딱 이렇게 숫자만 적어 놓으면 집에 가서 볼 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지? 내가 말했던 과정을 쭉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이제 5개 중에서 3개 치역이 될 거 고르고, 근데 골랐으면 그 고른 거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쌤이 전체 괄호를 친 거야. 그래서 요 3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증가함수 하는 거 했는데 그 중에서 치역 2개짜리랑 1개짜리를 빼줘야 되는 거고, 치역 2개짜리는 이제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가지고 이제 중복 증가로 했는데 그 중에서 전부 다 1로 가는 경우, 전부 다 2로 가는 경우 빼준 거고. 알겠지? 요렇게 쭉 순서 과정을 잘 지켜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2번 볼게요. 21의 20제곱에 100의 자리 숫자를 A, 1의 자리 숫자를 B라고 할 때 A, B를 더하라 라고 했는데,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개한 식이 필요해요. 그 전개식에서 1의 자리랑 10의 자리랑 100의 자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면 1 플러스 20의 20제곱으로 숫자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1 플러스 20의 20제곱으로 만들면 얘는 20C 0의 20의 0제곱. 아까 계산한 거랑 똑같은 거야. 20C 1의 20의 1제곱. 20C 2의 20의 2제곱. 이렇게 갑니다. 그래갖고 20C 20의 20의 20제곱. 요렇게까지. 그지? 뭐야? 여기 20자리에다가 x만 쓰면 아까 쌤이 정리해줬던 그 식이 되는 거 아니겠어? 그치? 근데 문제는 뭐라 했냐면 10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만 계산하래. 그러면 여기 조금만 더 쓸까? 자, 얘는 계산하면 1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거 계산하면 20 곱하기 20 해서 400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거 계산하면 얘는 뭐냐면 20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미 400이고, 요거는 20 곱하기 21에 2 곱한 거라서 210이야. 그러면 400이랑 210이랑 곱하면 84000이거든요. 그죠? 자, 여기부터 그 다음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0의 개수가 3개가 초과되면서 어떻게 돼? 더 이상 100의 자리를 계산하는데 의미가 없어지지. 그치? 이 뒤에는 20의 세제곱은 이미 얘한테만 0이 3개 있어. 맞잖아? 더 이상 100의 자리에 의미가 없는 애들이야. 그래서 이 뒤에는 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 딱 계산해서 100의 자리 숫자는 4, 1의 자리 숫자는 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왜 전개를 하는지 알겠지? 넘어갑시다.
자, 159번 별표 2개 쳐놓고 요거는 시험 문제에 엄청나게 빈번한 확률로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오고 모든 학교에서 다 나와요. 심지어는 어디에서만 시험 나온다고 했는데도 이걸 내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들으세요. 자, 얘가 언제 처음으로 등장한 문제냐면 나도 몰라. 2010년쯤에 처음 등장했나 아마 그럴 거야. 근데 그때 어떻게 나왔었냐면 1 플러스 x의 7제곱과 1 플러스 x의 7제곱을 곱한 거에서 x의 7제곱의 개수를 구하세요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이거 할 줄 알잖아, 그치? x의 7제곱, 여기서 7제곱, 여기서 7제곱이면 어떻게 되는데? 여기서 상수항 나오고 여기서 7제곱, 여기서 1차, 여기서 6차, 여기서 2차, 여기서 3차, 여기서 3차, 여기서 2차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치? 그렇게 다 곱해가지고 만드는 게 우리가 x의 7제곱의 개수잖아. 그치? 그러면 그걸 한번 찾아보자. 자, 여기서 상수항이 나오려면 얘한테 7개, 얘한테 빵개 줘야 되거든? 그래서 7C0에 x의 0제곱 그리고 여기서는 얘한테 빵개, 얘한테 7개 줘야 돼요. 그래서 7C7에 x의 7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요? 네, 그 다음 거는 7C1에 x의 1제곱, 7C6에 x 6제곱 그 다음 거는 7C2에 x제곱, 7C 뭐야 이거 7C5에 x 5제곱 요렇게 가더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봐봐 7C0이랑 7C7은 똑같은 애야. 맞지? 그리고 7C1이랑 7C6도 똑같고 7C2랑 7C5도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곱했더니 7C0의 제곱이 되고 7C1의 제곱이 되고 7C2의 제곱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즉 내가 구하고 싶은 이 친구는 원래 뭐였냐면 얘네 둘이 곱해서 나온 x 7제곱의 개수의 합이었던 거지. 그치? 근데 사실 이렇게 풀 필요 있냐?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두 개 그냥 곱하면 뭐야? 1 플러스 x의 14제곱 아니에요? 여기서 x의 7제곱을 찾으라 하면 뭐야? 14개 중에 7개 주면 끝 아니야? 그지? 이 문제를 이렇게 더럽게 푼 거야. 그래서 평가원에서 생각했지. 그러면 요것만 잘라서 문제를 낼까? 해갖고 나온 게 이 문제예요. 얘가 어디서 나왔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본 거지. 그지? 근데 실제로 결과는 뭐야? 그냥 14C7이야. 14C7 쓰면 돼요. 간단하지? 얘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거 금방 풀 수 있고 얘를 아예 뭐 이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친구들은 이걸 풀 수가 없는 거야. 왜 3문제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꼭 이제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필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711번 봅시다. 171번 봅시다. 자, 여기를 계산한 식에서 x 4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x 4제곱의 개수는 당연히 이 앞에 세 군데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1 플러스 x의 4제곱 1 플러스 x의 5제곱 1 플러스 x의 6제곱부터 해서 1 플러스 x의 10제곱까지 안에서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럼 보자. x 4제곱은 여기다 빵개 여기다 4개 주면 돼. 그래서 4C0에 x 4제곱 그리고 여기다 1개 여기다 4개 주면 돼서 5C1에 x 4제곱 6C2에 x 4제곱 10C6에 x 4제곱 이렇게 됩니다. 맞아? 자, 근데 이거 물어보는 친구들 있어. 쌤, 여기다 4개 주면 4C4 아니에요? 여기다 4개 주면 5C4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봐봐. 4C0이나 4C4는 똑같아. 그지? 나는 앞에다 주는 거 기준으로 여기 빵개 4개니까 빵개 쓴 거고 여기 앞에다 주는 거 1개 기준으로 이렇게 쓴 거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뒤에다 주는 거 기준으로 쓰는 사람이면 뒤에다 주는 거 기준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값은 똑같아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개수들만 모아보니까 이게 뭐야? 파스칼의 삼각형이지. 자, 파스칼의 삼각형은 4C0, 4C1, 4C2 이렇게 갈 거고 5C0, 5C1, 5C2 이렇게 갈 거고 6C0, 6C1, 6C2 이렇게 갈 거니까 여기 지금 개수들을 쭉 더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더해지는 형태 이렇게
4시 0부터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냐면 10시 6까지. 10시 6까지 더했으면 여기 왼쪽 밑에 있는 게 답이야. 그래서 11시 6이 답이 됩니다. 됐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4시 4, 5시 4, 6시 4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쪽에서 내려오는 거야. 여기 4시 4, 5시 4, 6시 4, 7시 4, 8시 4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면은 10시 4에서 끝날 거니까 답이 11시 5가 될 거거든? 그럼 11시 5랑 11시 6도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쪽으로 계산하면 저쪽으로 계산하면 똑같은 값이 나올 거야. 여러분들이 맞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거 배터리가 없네.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자, 그래서 C단계는 일단은 3분씩만 아까 얘기했지? 3분씩만 고민해서 어쨌든 우리 C단계 무조건 풀어야 되고. 자, 다음 시간에는 확률 할 거예요. 근데 확률 하면서 숙제 검사할 건데 혹시 숙제가 안 되어 있으면 한 타임 밀고 숙제 먼저 질문 받고 막 그렇게 해야 돼서 우리가 당연히 진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 우리 요번 시험 범위 조건부 확률까지인 거 알지? 그지? 조건부 확률까지야. 아니야? 전까지야?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나 언제든 거기까지야. 그래가지고 조건부 확률까지 쌤이 할 거고, 그리고 조건부 확률 전까지인 친구들도 거기까지 들으세요. 어쨌든 기말고사 봐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조건부 확률까지 여기 풀고, 그리고 고쟁이까지 푸는 게 내 목표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숙제도 따라오고 잘 따라와줘야겠지, 그치? 그래서 숙제 안 하거나 C단계 너무 많거나 하면 내가 한 타임을 그냥 숙제 문제 풀어주고 C단계 문제 풀어주고 하는 식으로 보낼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큰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숙제를 해왔으면 좋겠다. 알겠지?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디까지 숙제냐면 여기 확률 끝까지 상 C단계만 풀어오시면 돼요. 알겠지? 상 C단계. 그리고 여기 확률 전까지 지금까지 우리 상문제 풀었던 데까지는 다 풀어오시면 돼요. 알겠지? 어디? 여기 189까지는 다 풀고 A단계 제외하고 다 푸시면 되고요. 그리고 확률 단원 상문제만 상하고 C단계 요렇게 숙제입니다. 요렇게. 민지 이해돼? 네. 이름 바꿔. 민지로. 싫어요? 응. 안 돼요. 왜? 약간 아메리칸 네임 어때? 아, 수가 성인 거지. 민지 수. 너무 짜쳐요. 그래. 뭐야 꺼졌다. 고생하셨습니다.